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도 하시겠지만 코인 투자도 하실 것 같은데 좀 의아하실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더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까지는 잘 버티던 이더리움도 어젯밤 오늘 새벽에서는 알트코인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비트코인은 왜 급락하고 있나? 그리고 어제가죠? 그제죠? 해리덴트라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마쳤던 전문 이제 미래학자인데 비트코인, 코인, 엔비디아, 나스닥 순으로 함께 폭락할 것이다. 이 말은 또 왜 했나?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롬 파월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비둘기성 발언, 나중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후에 시장도 반등했지만 코인 시장이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약간 엇갈렸다는 흐름 나온 뉴스를 보셨었죠. 가령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승 시세에 거의 다들 올렸는데 순간 이더리움은 또 역사적 차고가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라고 봤더니 그 다음부터 비트코인은 계속 연속 하락이 나와서 지금 10만 달러대까지 왔습니다. 하고 아마 이게 더 커지면 10만 달러도 좀 깨질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 있어서 자, 먼저 이 비트코인은 왜 갑자기 금리를 내린다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를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고래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인을 갖고 있는 이제 고래 중에 한 명, 큰 고래가 수급 교체를 결정을 했고 여기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24,000개가 매도된 이제 정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지갑에서 나온. 그러면서 이 고래가 이거를 비트코인 24,000개를 판 고래가 아마도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매수한 그런 모양새다. 실제로 이더리움에 또 강력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단순 해프닝이니까 그냥 왜 비트코인 빠지고 이더리움은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켠에서 코인 시장입니다. 그 한 명이 고래 한 명이 들었다 놨다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고래라고 하더라고 해서 이번에 비트코인 빠지고 이더리움 올랐다가 지금 이더리움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넘어갈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만에 하나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지만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코인 시세까지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함께 무너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코인 전체에 대한 좀 주의보 나아가서 엔비디아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이게 지금 코인이 빠지는 것을 단기 자금 경색, 유동성 부족에 대한 이론으로 좀 많이 이제 미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양동이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돈들을 이제 막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면 그거를 양동이에 담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라는 양동이에도 담아 놓고 주식이라는 양동이에도 담아 놓고 채권이라는 양동이 부동산에도 담아 놓는데 이 시중 자금이 경색되면 부족해지면 특히 단기 자금부터 쭉 자금이 경색될 때 가장 빨리 깰 수 있는 양동이부터 깨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해서 지금 시중 유동성이 부족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깨트릴 수 있는 이 코인이라는 양동이를 깨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들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미국 증시가 저렇게 좋고 트럼프가 맨날 승승장구하고 관세를 뜯어가지고 수입 좋다고 하는데 미국의 시중 유동성, 특히 단기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부족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부족한데 우리가 보통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을 볼 때 미국은 이제 MMF 마켓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역레포 잔고라고 하는 이 RRP 잔고를 많이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준이 시중의 단기 콜금리보다 조금 더 높이 주면서 이 시중에서 오히려 이 역레포를 사라라고 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 자금 입장에서는 연준의 역레포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제가 좀 최근에 연준의 역레포 잔고 추이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십시오. 저기 2023년 저때 단기 자금 풍부하고 이제 저걸 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 막 단기채도 발행하고 쫙 그랬는데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저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걸 MMF 잔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고 지금 하는 모양새가 8월 말도 못 버틸 것 같고 9월이 되면 바닥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텅 비어버릴 것 같은 이런 건데요. 저 연준의 계속 말씀드린 RRP 잔고가 왜 단기 자금이라고 하냐? 초과 유동성 연준에 맡기고 이자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바닥이 났다는 건 지금 저게 맡길 단기 자금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없냐? 은행들이 지금 재무부가 다 빨아들이고 있다. 재무부가 지금 그 OBBA 이후에 단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단기채를 찍어가지고 TGA 잔고라고 하죠. 재무부가 자기 자금 금고도 텅 비어가니까 계속해서 이 단기채를 발행해서 이 자금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 돈 쓰고 공무원 월급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무부가 다 가져가면서 시중에 지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거의 시중의 단기 자금, 단기 유동성의 이 경색은 심화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폭등하겠죠. 단기 금리가. 이런 상황까지 코앞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겸사겸사 무슨 얘기를 하냐? 원래는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의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뭐 이랬는데 당분간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쩌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뭐 판단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뉴스거든요. 분명히 코인의 이 앞에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이런 것도 하나가 있어서 저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 빠지고 코인 시장이 지금 이더리움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은 단기 자금 경색, 유동성 부족의 시작을 알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과거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마치고 뭐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진짜 정확히 다 맞췄거든요. 시나리오까지. 해리 덴트라는 이제 미래학자가 뭐 부자 아빠 거기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엔비디아 뭐 움직이고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 나오고 뭐 하는데 소폭 그거 가지고 오를 수는 있겠지만 급락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인, 엔비디아, 나스닥이 하나다. 하나 몸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역대급 폭락이 나온다. 이제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코인과 엔비디아는 상당 부분 이 정비례 관계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인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졌다는 건 아직 목요일 새벽에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도 보고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고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당연히 나스닥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이 단기 자금 경색 영내포 잔고가 9월부터 빵원이 아니라 빵 달러죠. 완전히 바닥을 보이게 되는 것이 진짜 위기냐 아니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신호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지키느냐 못 지키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한 7만 5천 달러의 선이 있긴 하지만 이 원래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잖아요. 기술적 지표에서는. 그래서 10만 달러가 깨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앞서도 말했잖아요. 양동이 이론. 단기 자금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 가장 쉽게 깰 수 있는 코인 시장부터 깨먹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은 깨지지만 이더리움이라든가 알트코인의 시세가 난다면 실은 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도 빠지면서 이번에 고래가 갔다라는 이더리움도 빠지고 알트코인도 다 같이 빠지는 코인 시장의 어떤 이제 급락이 나오면 이건 자금 경색에 따른 위기 전조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그게 좋건 나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후에 시간외, 그날 밤 본장 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에도 혹은 실적 미스를 통해서 이제 추세의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코인과 엔비디아가 이탈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인데 방금 말씀드린 저 연준의 RRP 잔고 폭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미 정부에서든 재무부에서든 뭘 하든 간에 저 RRP 잔고를 영내포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단기 자금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지 진짜 콜금리 튀어오르면 과거에 항상 봤을 때 단기 자금 튀어올랐을 때 주식시장이 조정 안 받은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자금 경색 부분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자금 경색 나오고 코인 무너지고 엔비디아까지 나온다면 아마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상당 부분 뭐 해리덴트 말 이런 건 좀 생각 안 하시더라도요. 어떤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힘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코인, 특히 비트코인 급락이 함의하고 있는 것들 함께 여러분과 함께 분석했습니다.